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0대 공망과 10대 철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런 관상을 조심해야 된다, 혹은 본인이 그런 안 좋은 관상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교훈이 필요하다, 그런 관련된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많은 분이 보다 더 조심해야 될 관상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관상의 8대 흉상이라든지 혹은 오로, 그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얼마 전 조금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신기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마는 관직이나 혹은 부모님의 덕 혹은 조상님의 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피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나, 여드름은 웬만하면 안 나는 피부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여드름이 좀 났지만 나이가 20대 넘어서는 얼굴에 여드름은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근데 얼마 전에 이마에, 조상궁이죠, 이마에 여드름이 두세 개가 계속 나더라고요. 한 일주일 됐을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여드름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안 나던 여드름이 나서 좀 의아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관상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자리는 아버지 자리나 혹은 할아버지 그런 쪽의 자리가 되는데 좀 긴가민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전화 오시더니 저희 집안 어른께서 좀 많이 편찮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안 나던 얼굴에 여드름이 났습니다. 특히 조상을 의미하는 이마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느꼈던 게, 기색과 얼굴의 형태만 잘 살피면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점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드름이 난다고 다 안 좋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여드름이 없던 사람이 여드름이 나거나, 여드름이 많던 사람이 여드름이 없어지거나, 혹은 피부가 하얗던 사람이 갑자기 흑빛으로 변하거나, 피부가 누렇던 사람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변하거나, 그런 차이를 봐야 관상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관상은 배워두시면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은 크나 광채가 없는 그런 관상이 되겠습니다. 주위에 보시면요, 눈은 굉장히 큰데 눈에 초점이 흐리거나, 혹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거나, 눈 주위에 주름살이 많은 그런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관상학에서 딱히 좋게 보지 않습니다. 광채라 말씀드리면 아마 관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주변에 술을 좋아하시는 지인이 계실 거예요. 술을 많이 드시면 눈빛을 잃습니다. 어떤 거 아시죠? 한마디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을 제대로 관찰해 보시면 눈빛에 초점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느낌이 바로 광채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눈은 굉장히 크나 광채가 없거나 다크서클이 심한 그런 관상은 딱히 좋게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콧대가 굉장히 낮거나 혹은 빈약한 관상을 말합니다. 코는 관상에서 재물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주라는 관점을 봐도 재성은 수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공공해지고 돈이 없으면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어쨌든 코가 낮거나 혹은 콧대가 없는 사람은 관상학에서 딱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얼굴 자체가 작으신 분인데 콧대가 좀 작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목구비를 다룰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입이 큰데 입의 양쪽 입꼬리 아시죠? 입꼬리가 처져 있는 관상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은 아무래도 음식을 먹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한 복록을 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꼬리가 양쪽으로 올라가 있다면 그릇이라 보시면 됩니다. 복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혹은 삶이 본인에게 주는 복을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입술이 내려가 있는 사람들은 쭉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이나 복이 내려와도 그게 쭉 타고 내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아마 이와 좀 비슷한 개념으로 다가서서 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귀가 크나 얇거나 혹은 귀가 흐물흐물한 그런 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상은 많이 보셨겠지만 귀라든지 혹은 사람의 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세히 안 살펴보셨죠. 그래서 제가 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목구비를 설명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귀는 엄청 큰데 귀가 얇거나 힘이 없거나 딱 그런 귀가 있습니다. 그런 귀는 관상에서 딱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머리는 크나 이마에 요철이 있는 관상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요철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이미지를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인터넷에 이마 요철이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철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머리는 큰데 이마에 요철이 있는 그런 관상은 딱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목소리는 크나 그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좀 사람이 듣기 싫은 목소리를 가진 관상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면 덩치가 좋고 좀 우람한 사람인데 엄청 목소리가 얇거나 본인의 체격이나 혹은 관상에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좀 째지거나 귀를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는 딱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얼굴은 큰데 흉한 점이라든지 흉터, 상처, 아까 말씀드린 요철이라든지 그런 잡티가 많은 관상도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관상은 체상이나 혹은 여러 가지 보지만 얼굴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깔끔하고 잘 정돈된 게 좋지, 여러 잡티라든지 혹은 상처라든지 여드름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딱히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최대한 깔끔하고 잘 정돈된 게 관상에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안방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방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야 잠도 잘 오고 집안에 복도 들어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관상도 깨끗하고 좀 잘 정돈이 되어 있어야 좋은 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몸집은 크나 행동이 가벼운 것을 관상학에서는 딱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덩치가 못하네. 그런 식으로 덩치가 큰데 행동이 가벼운 사람, 이것은 제가 10대 공망과 10대 철라를 말씀드릴 때도 포함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상은 조화라든지 덩치가 큰 사람은 큰 만큼의 역량과 성향이 있고, 덩치가 작은 사람은 작은 만큼의 세심함과 또한 실속 있는 그런 법인데, 덩치가 너무 큰데 행동이 너무 가벼운 것도 딱히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눈이 솟은 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알이 좀 튀어나와 보이거나 눈이 굉장히 큰 그런 사람 혹시 보셨나요? 눈이 좀 돌출됐다는 느낌, 그런 것은 딱히 좋다고 보지 않고, 또한 눈의 흰자가 붉게 보이거나 아니면 붉은 실 핏줄이 많거나 혹은 눈알이 흰 동자죠, 누런색, 약간 좀 황갈색을 띠는 그런 눈도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목구비를 자세히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눈은 아무래도 관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려하고 최대한 청명하고 깔끔하고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흰자가 붉거나 검은빛을 나거나 혹은 붉은색 실핏줄이나 혹은 황갈색 누렇다, 그러면 딱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약간 좀 탁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관상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콧구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콧구멍이 조금 보이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콧구멍이 딱 드러나서 소위 말해서 좀 돼지코처럼 생긴 그런 코를 가진 사람은 딱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상에서 코는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가 만약에 들창코처럼 쭉 둘렸다, 그리고 코가 굉장히 큰데 엄청 콧구멍이 크다, 다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물이 들어오기 바쁘게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쪽에도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돈 쪽으로도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술이 계속 갈라져서 째지거나 혹은 옆에서 봤을 때 입술이 톡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관상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관상을 가진 사람은 입이 굉장히 좀 가볍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스쳐 지나가는 인연 중에서 이런 관상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옆에서 봐도 입술이 톡 튀어나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은 굉장히 안 하면서 많은 걸 바라고 또한 굉장히 안 좋은 뒷담화라 그러죠. 그런 거를 좀 상습적으로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봐도 튀어나오고 잘 닫혀 보이지도 않는 이런 관상은 딱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잘 사는 부자분들과 약간 좀 경제적으로 힘드신 가난한 분들의 관상을 비교하시면 정말 차이가 얼마 안 나는, 한 끗 차이가 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상이 안 좋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본인의 관상이 좋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마음을 잘 가꾸신다면 정말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